네, 최경식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지난 4월에 동해안 산불이 있었으니까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재민 분들도 걱정이에요. 네, 산불로 동해안 5개 시군에서 1,3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었는데요. 아직도 절반 정도인 이재민 650여 명이 원래 머물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시 조립주택이나 친척집 등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불로 파손된 주택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개 시군에서 총 416동의 주택이 파손된 걸로 집계가 됐는데 현재까지 복구된 주택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 피해도 상당히 당시에 컸었는데 산림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죠? 네,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산림 2,832헥타르가 소실됐는데요. 현재 이 가운데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인 1,111헥타르가 긴급 벌채됐습니다. 올해는 일부 지역에 한해 조림 사업도 병행해 산림 200헥타르 면적의 나무를 새로 심었는데요. 강원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복구 면적 2,416헥타르에 대해 연차적으로 조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잿더미가 된 산림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최소 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이랑 속초 지역의 산불 피해 보상 합의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불이 났었던 직후에 한전이 사과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쟁점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성 속초 산불의 경우 먼저 경찰 수사를 통해 원인이 한전 측에 있다는 게 밝혀졌었죠. 예. 한전이 관리하는 전선 자체가 노후한 데다 부실 시공과 부실 관리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이에 따라 한전 관계자 등 9명이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한전의 과실이 명백해진 건데 가장 큰 쟁점은 피해 보상의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당초 이재민들은 한전이 산불을 낸 거나 다름없으니까 100%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전에선 그럴 수 없다. 30%밖에 보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8차 협상에서 한전이 손해사정사가 인정한 금액의 60%까지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재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는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9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최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민 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이재민들은 일단 소송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소송까지 갈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재민들은 손해사정사가 정한 1,200억 원의 피해 가운데 80에서 90%가량은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저도 최초 이재민들이 자체 산정한 피해 3,500억 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 봄에는 산불, 가을에는 또 태풍 미탁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역시나 이재민 분들 걱정이죠. 날씨도 추워지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요? 지난 10월이었죠. 태풍 미탁으로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서 1,68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도로와 공공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응급복구가 끝나고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주택이 심하게 파손된 일부 가구만 제외하고 이재민 대부분이 일상으로 복귀했는데요. 사회재난인 산불과 달리 태풍은 자연재난으로 분류돼서 다행히 주택 복구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신남과 초곡마을 등에 있는 32가구의 이재민들은 일단 올 겨울까지는 임시 조립주택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더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해도 대부분 사실상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경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